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저께 이제 KLX 기준으로 장 마감한 이후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죠. 일단 이제 40조 원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했고 이후에도 다른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블룸버그가 SK 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을 다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뉴스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ADR의 이제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했지만 이게 간밤에 약간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쉬어갔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의 ADR은 사실은 좀 선방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은 블룸버그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다뤘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이제 40조 원의 주식을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소각하는 금액을 갖다 따져본다면 ADR로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자금을 빨아들였죠. 빨아들인 자금을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1달러 1,500원이었던 환율이 요지부동이었고 내려갈 생각이 없다가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자금을 서울로 가져오면서 환율이 내려가는 촉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급기야 이제 1,300원 또 내려갔죠. 이런 맥락에서 이 40조 원이 정확하게 ADR로 모은 금액을 고스란히 이제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조 원 규모의 주식을 갖다가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하니까 ADR로 말미암아서 SK하이닉스의 기존 주주들이 약 2.5%가 희석이 되는데 40조 원이 거기에 따른 상쇄 효과를 갖다 기대할 정도의 정확한 금액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후에도 이제 또 다른 이제 공시를 내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FCF 잉여현금 흐름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잉여현금 흐름의 50%를 갖다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 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도 사실 시장이 기대했던 큰 규모의 금액이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KLX 기준으로 이제 시장이 마감했지만 이 발표를 갖다 영향을 받은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의 반응들이 좀 궁금한데 그렇다면은 주주환원 정책 가운데서 대표님께서 좀 특별하게 보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예. FCF의 50%를 갖다가 딱 적시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가 사실은 FCF의 50%를 갖다가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균형을 맞췄다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FCF의 어떤 규모를 갖다가 이렇게 판단해 본다면 FCF가 이제 25년부터 27년까지니까 작년에 FCF는 이미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올해와 내년치 갖다 전망을 해야 되는데 블룸버그의 전망을 보면 작년에 이제 FCF는 이제 이미 나와 있으니까 약 26조 원이고요. 블룸버그는 이제 올해 FCF를 SK하이닉스 FCF를 약 170조 원을 전망합니다. 그 내년에는 이제 FCF를 284조 원을 전망하기 때문에 3개년도를 다 합치면은 FCF가 규모가 어떻게 되냐? 479조 원입니다. 이 중에 절반을 돌려주겠다 했으니까 사실 엄청난 금액이라 볼 수가 있고 이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사실 주주환원 정책을 한다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단 1차적으로 약속했던 자사주를 매입을 소각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배당이 있습니다. 배당도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배당을 갖다가 엄청난 규모의 FCF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배당 규모를 뛰어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이미 40조 원을 갖다가 주식을 갖다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아마도 이제 9월 달에 약속한 대로 이사회에서 어떤 의견을 거쳐가지고 FCF에 대한 분명한 수치를 제시하면서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차후적으로 이제 이정표를 제시하면서 언제까지는 또 다른 추가로 주식을 매입을 하겠다. 언제까지는 우리가 배당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어저께 FCF에 50%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3개년에 걸쳐가지고 480조 원에 50%니까 240조 원에 대한 주주환원 정책을 갖다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금액이 그러면 어떻게 추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개년도에 FCF가 480조 원이고 여기에 50%를 돌려주겠다 했으니까 240조 원을 갖다 돌려주는 셈입니다. 이건 현재 전망인 거고 내년에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더 많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에서 생기는 이제 FCF가 발생한다면 이것보다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이게 또 영향이 어떨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예. 다른 기업들과도 이제 비교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 비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가가 쉬어가다가 갑자기 올라갔던 이 계기 중 하나 무엇이냐면 샌디스크가
자기들이 기업 활동에 필요한 투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 그러니까 잉여현금이라고 표현되는데 잉여현금을 갖다가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 하면서 샌디스크 주가가 폭발했습니다. 이거를 다 당연히 SK하이닉스도 알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사실은 샌디스크와 더불어서 나스닥 상장 기업이라 봐야 되죠. 우리가 ADR에 상장했으니까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관점에서도 이제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빨리, 저는 아마 다음 주쯤 그 주주환원 조치 발표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상당히 빨리 이제 한 주 정도 빨리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이미 3개년도에 맞춰서 FCF에 50% 돌려주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신경을 썼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총괄을 한다면 결국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답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시총 2위 기업에 만족하지 않고 나스닥에 상장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많은 기업들의 주주들의 주가에 신경 쓰는 그런 모양새와 실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첫 발을 갖다가 어제 공시로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당초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 한 100조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ADR을 말면서 2.5% 희석이 됐고 2.5% 희석된 부분만 가져와도 40조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추가로 발표하면 이제 100조 원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공시에서 SK하이닉스가 우리는 그런 걸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바로 반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인 SK스퀘어 입장에서는 2.5% 희석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2.5% 희석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만회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100조 원대를 갖다 전망했는데 그 전망과 일치한다라고 보겠습니다.